여러분 안녕하세요. 와니입니다. 올해는 엑스맨 실사 영화 시리즈가 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2020년 현재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성공으로 슈퍼히어로 장르가 유례없는 부흥기를 맞고 있지만 엑스맨 1편이 나왔던 2000년대 초반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슈퍼히어로 장르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1930년대부터 시작된 슈퍼히어로 코믹스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으며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등의 매체로 퍼져나갔고, 특히 1978년에 영화 슈퍼맨을 통해서 슈퍼히어로 무비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80년대 말에서 90년대까지는 배트맨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20세기 슈퍼히어로 영화의 중심은 DC였죠. 하지만 2000년대에 이르러 슈퍼히어로 장르의 성장을 견인한 영화는 마블의 엑스맨과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 이 두 시리즈의 성공은 헐리우드의 슈퍼히어로 영화 제작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수많은 히어로 영화가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마블 영화들은 지금의 MCU 영화들처럼 마블에서 마블 스튜디오를 통해 직접 제작한 게 아니라 마블에게서 판권을 구매한 영화사들이 제작했었는데요. 사실 당시에는 마블 스튜디오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블 코믹스는 90년대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자사 캐릭터들의 영화화 판권을 여러 영화사에 판매해 판권이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때 20세기 폭스는 엑스맨, 소니는 스파이더맨의 영화화 판권을 취득했습니다. 엑스맨 시리즈와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각각 성공해서 슈퍼히어로 장르의 부흥에 공헌했고, 시간이 지나 마블은 마블 스튜디오를 설립해 직접 영화 제작에 나서게 됩니다. 2008년 아이언맨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문을 열었고, 이후 MCU는 크게 성공하며 슈퍼히어로 전성기를 불러왔지만 아쉽게도 판권 문제로 어벤져스가 엑스맨, 스파이더맨과 함께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팬들의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마블과 소니의 협상으로 스파이더맨이 MCU에 등장할 수 있었고, 이제는 마블 엔터테인먼트의 모회사인 월트 디즈니사가 20세기 폭스를 인수하면서 드디어 엑스맨도 MCU에 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이미 페이즈 4까지는 마블의 계획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엑스맨이 직접 MCU에 등장하기까지는 아직 몇 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좀 더 걸릴 듯 하지만 엑스맨의 MCU 등장이 가능해진 것만으로도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신 이는 폭스의 엑스맨 시리즈에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죠. 이에 대해서는 팬들 사이에서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MCU판 엑스맨을 기대하는 팬들도 많았지만 20년 가까이 이어져온 폭스의 엑스맨 시리즈가 막을 내리게 된 것에 아쉬워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폭스의 엑스맨 시리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은 애증에 가깝습니다. 좋았던 점도 많았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죠. 오늘은 기존 엑스맨 시리즈에서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들을 짚어보면서 MCU판 엑스맨에 기대하는 점들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받아야 할 점, 훌륭한 완성도와 주제의식. 훌륭한 완성도요? 라고 의문을 제기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압니다. 엑스맨 시리즈가 비단길만을 걸어온 것은 아니었죠. 뛰어난 완성도로 호평받는 작품들도 있지만 반대로 실망스러운 작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소 들쑥날쑥한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엑스맨 시리즈가 사랑받았던 이유는 엑스맨 영화들은 좋을 때만큼은 정말 좋았다는 점입니다. MCU 영화들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된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폭스의 엑스맨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형편없을 때는 정말 형편없지만 반대로 최대 아웃풋은 아주 높았습니다. 이 좋았던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엑스맨, 엑스맨2, 퍼스트 클래스,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데드풀, 로건을 꼽고 싶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퍼스트 클래스와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인데요. 이렇게 엑스맨 시리즈가 굴곡은 있었지만 인상적인 작품을 많이 남겼다는 점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뮤턴트라는 소재를 이용한 현실 세계의 차별 문제에 대한 비판은 코믹스 원작에서부터 이어져 온 엑스맨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런 점 때문에 히어로 영화들 중에서 오락적 재미뿐만 아니라 강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시리즈가 전개되면서 역사 속 사건들을 함께 다뤄나가는 점도 좋았고요. MCU 영화들 중에서는 때로 정말 뛰어난 작품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작품들도 엑스맨 시리즈의 전체적인 평균보다는 만듦새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은 작품들도 많은 걸 생각하면 엑스맨 시리즈의 업적은 가볍게 여길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나올 MCU 엑스맨 영화들이 이런 점을 본받아서 세계관 연계나 오락적 재미만 추구하는 작품이 아니라 폭스 엑스맨 시리즈의 주제의식을 이어받아 인상적인 작품을 많이 남기길 기대해봅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점, 박살난 컨티뉴이티. 사실 영화 프랜차이즈 중에서 MCU처럼 뛰어난 컨티뉴이티를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는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들이 크고 작은 설정 구멍을 가지고 있죠. 엑스맨 시리즈도 그렇습니다. MCU처럼 처음부터 세계관 연계에 대해서 계획하고 제작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영화를 한 편씩 만들면서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니 설정 구멍이 늘어났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 의외로 오리지널 3부작에서 엑스맨 탄생 울버린까지는 설정 오류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문제는 퍼스트 클래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자체는 매우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지만 영화의 내용이 기존 시리즈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 영화가 기존 시리즈의 리부트로 기획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후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를 통해 다시 기존 시리즈와 이어지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죠. 특히 한 캐릭터를 여러 시간대에 등장시키면서 같은 캐릭터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생기자 동명이인이라고 퉁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설정 오류가 점점 많아지자 나중에는 팬들도 엑스맨 시리즈의 설정은 아예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서 시간 여행으로 과거가 바뀌면서 일부 설정들이 정리되기는 했지만 이후 작품들도 작품의 시간대와 등장인물들의 나이가 맞지 않는 등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사실 MCU 같은 세계관 연계가 반드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단순히 재밌는 영화 한 편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런 설정까지 치밀하게 생각하면서 영화를 제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때로는 설정 때문에 제약을 받아 자유롭게 스토리를 펼치기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MCU의 성공으로 MCU 같은 확장 세계관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는데요. 확장 세계관을 만들겠다는 포부는 컸지만 막상 재밌는 영화를 만드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죠. 일단 영화가 재밌어야 영화의 세계관에도 흥미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엑스맨 시리즈는 비록 설정 구멍이 많고 확장 세계관보다는 단순 시리즈물에 가까운 느슨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재미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엑스맨 시리즈의 설정 오류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MCU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MCU 영화들은 기본적으로 재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관 연결을 통해 떡밥을 주고받으면서 영화 한 편 한 편이 거대한 세계관의 일부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죠. 이를 통해서 관객들이 영화 세계관에 더 몰입하게 하고 관련 영화를 전부 관람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화 한 편을 즐기는 것보다 훨씬 큰 재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기에 MCU의 성공으로 관객들의 시리즈물 혹은 확장 세계관에 대한 눈이 더욱 높아졌죠. MCU가 나오기 전까지 현실적인 이유로 넘어가주던 설정 문제들도 MCU의 등장 이후에는 면죄부를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MCU는 먼저 아웃라인을 만들고 반응에 따라 이를 수정하기도 하면서 세계관의 연속성을 유지해왔지만 엑스맨 시리즈는 지금껏 계획 없이 임기응변으로 팬서비스를 마구 집어넣어왔죠. 그것이 쌓여온 결과 세계관이 지나치게 난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MCU의 경우가 혁신적인 것이지 엑스맨 시리즈가 만들어진 시점이나 환경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엑스맨 시리즈의 성공이 없었다면 슈퍼히어로 장르의 부흥이나 MCU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2000년대의 엑스맨 시리즈와 MCU 영화들을 비교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MCU와 동시기에 전개된 엑스맨 시리즈에서 오히려 설정 문제가 더 심화되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를 통해 설정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도 시간대 오류 등의 문제는 여전했고, 이후 나온 작품들은 작품 자체의 완성도가 다소 실망스러웠죠. 하지만 디즈니의 폭스 인수로 MCU의 엑스맨이 데뷔하게 된 것은 완전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죠. MCU에 새로 등장할 엑스맨은 MCU의 기준에 맞춰 일관적인 설정과 치밀한 세계관 연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부분은 MCU가 워낙에 잘 해왔던 만큼 앞으로도 알아서 잘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본받아야 할 점, 캐릭터 그 자체였던 배우들. 엑스맨 시리즈의 캐스팅은 정말 화려했죠. 또 배역을 맡은 배우들의 열연으로 대중들에게 해당 캐릭터로 강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울버린 역의 휴 잭맨이나 찰스 자비의 역의 패트릭 스튜어트와 제임스 맥어보이, 매그니토 역의 이안 맥켈런과 마이클 패스벤더 등 최근에는 라이언 레이놀즈도 데드풀과 혼연일체가 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MCU 엑스맨에서는 어떤 배우들이 이 캐릭터들을 연기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라이언 레이놀즈의 데드풀 같은 경우에는 현재 MCU에 그대로 등장하게 될 것이란 루머도 있어서 예외로 치더라도 나머지는 새로운 배우들이 연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에서 다른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명 이상의 배우들이 연기한 전력이 있지만, 울버린 같은 경우에는 휴 잭맨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각인되어서 과연 다른 배우가 연기하는 울버린을 대중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다소 우려가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휴 잭맨이 연기한 울버린이 상징적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다른 배우가 연기하는 울버린도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휴 잭맨은 원래 원작 캐릭터와 신장 차이가 매우 큰데 이미지와 열연으로 이를 극복했다면 이번에는 원작에 충실한 단신 울버린도 한번 보고 싶네요. 아직까지 휴 잭맨 이외의 배우가 연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배우가 연기하는 울버린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지만, 극중 캐릭터가 매력적이고 배우의 연기만 훌륭하다면 대중이 얼마든지 새로운 울버린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 엑스맨 시리즈에서 울버린에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만큼 MCU에서는 다른 캐릭터들에게 먼저 활약할 기회를 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네요. MCU 엑스맨에도 기존 엑스맨 시리즈처럼 훌륭한 배우들이 많이 캐스팅된다면 좋겠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점, 코스튬에 대한 취급. 폭스의 엑스맨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을 꼽으라면 저는 먼저 코스튬을 꼽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코스튬은 히어로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히어로가 코스튬을 착용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코스튬은 캐릭터를 상징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슈퍼히어로 코스튬은 만화적 상상력의 산물이죠. 물론 이런 만화적 상상력은 때때로 실사 매체로 옮기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유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대 히어로 영화들은 원작의 코스튬을 리파인해서 내놓는데요. 초기 엑스맨 영화들은 캐릭터들에게 코믹스 속 재기발랄한 코스튬 대신 검정색 가죽 코스튬을 입혔습니다. 코믹스의 코스튬을 영화로 그대로 옮기기에는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럼 뭐가 좋은데 노란색 쫄쫄이? 라는 유명한 대사도 있습니다. 한때 이런 검정 가죽 코스튬은 히어로 영화계의 트렌드였습니다. 히어로 영화 초기에는 코믹스 속 코스튬을 거의 그대로 영상화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20세기 후반부터 대부분의 영상 매체들이 히어로 코스튬을 재해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주로 사용된 방법이 만화 속 코스튬의 화려한 색감을 죽이고 어두운 계열의 색을 사용하며 스판덱스 대신 가죽 등의 재질을 이용해 리얼한 느낌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도 택티컬한 느낌으로 리파인된 슈트나 바디아머 느낌의 코스튬은 자주 찾아볼 수가 있죠. 이는 보다 많은 대중에게 어필하기 위한 결정이었는데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코믹북 코스튬 특유의 상징적인 형태와 색깔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만화 속 모습을 연상하기 힘든 경우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코스튬 자체를 아예 배제하고 캐주얼한 복장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덜어 있었죠. 코믹스 속 코스튬을 반드시 영상 그대로 옮겨야 할 필요는 없지만 코믹스 원작 영화가 코믹스 특유의 감성과 상상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네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트렌드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특히 최근 MCU에서는 코믹스의 코스튬 디자인을 현대적이고 리얼한 감성으로 리파인하고 있지만 코믹스 복장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나 색감은 최대한 반영하거나 다른 방식으로라도 오마주하고 있습니다. DC EU 같은 경우에는 보다 좀 더 코믹스 속 디자인을 충실히 반영하되 텍스처나 질감을 통해서 리얼한 테이스트를 불어넣고 있죠. 관객들도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엑스맨 시리즈도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했는데요.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1편에서 디스했던 코믹스의 노란색 쫄쫄이에 가까운 코스튬을 착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퍼스트 클래스가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 복고 스타일의 영화이기 때문에 허용이 되었던 걸지도 모르지만요.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서는 다시 검정색 위주의 코스튬이 등장했지만 극중에서 센티넬이 지배하는 암울한 미래의 복장이기도 했고 이전 가죽 코스튬들보다는 훨씬 SF틱한 느낌의 디자인이라 만화적인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과거 장면에서는 사복을 입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극중 상황을 고려하면 납득할 만한 부분이었네요. 그리고 엑스맨 아포칼립스에 와서는 조금 더 택티컬한 느낌의 팀복이 등장했는데요. 사실 이 코스튬은 극중에서 엑스맨의 팀복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사실상 영화 내에서 그런 기능을 하죠. 이 코스튬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초창기 가죽 코스튬의 재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포칼립스의 포 호스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원작 코스튬에 근접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영화 결말부에 엑스맨 멤버들이 원작 코스튬을 입은 모습도 볼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건 단순 팬서비스에 불과했는지 다크 피닉스에서는 다시 퍼스트 클래스를 연상시키는 노란 코스튬, 그리고 심지어 극중 러닝타임 대부분 사복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회귀하면서 퇴보를 보여줬는데요. 엑스맨 제작진은 변화하는 트렌드에 따라 코믹스에 가까운 코스튬을 등장시키기는 했지만 극중에서 설득력 있는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없다면 히어로들에게 코스튬을 입히기를 주저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렇게 슈퍼히어로 코스튬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를 리얼하다고 좋아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몹시 불만스러웠네요. 슈퍼히어로 영화의 코스튬 디자인에 관련해서는 가치관이나 취향에 따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제 지론은 이렇습니다. 원작과 흡사한 코스튬이 영화를 좋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코스튬을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하거나 심지어는 아예 코스튬이 없더라도 좋은 영화는 좋은 영화죠. 하지만 코믹스 원작의 슈퍼히어로 영화는 코믹스라는 소스 매테리얼에 근간을 두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는 해당 작품과 팬에 대한 존중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작 코믹스에 대한 접점이나 코스튬에 특별히 애정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영화에서 코스튬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스 매테리얼을 사랑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코믹스에서 보던 캐릭터들이 영화에서 적어도 비슷한 모습으로 출연하기를 원하겠죠. 만화는 시각 매체라는 특성상 캐릭터들의 외형도 어엿한 작품의 중요 요소입니다. 영화가 코스프레 파티가 된다고 해서 작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범위 내에서 원작과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다면 굳이 이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보네요. 슈퍼히어로 영화들 중에서는 코믹스에 대한 사실적인 재해석으로 훌륭한 완성도를 보여주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작품이 그런 방향을 따라가야 할 필요는 없으며 때로는 코믹스 특유의 상상력이나 만화스러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헐리우드에서는 코믹스 팬만을 위해서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을 타겟으로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원작을 각색하거나 코스튬을 리파인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작에 충실한 코스튬을 통해 성공한 사례도 많아지면서 더 이상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원작의 코스튬을 배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MCU에 엑스맨이 등장한다면 캐릭터들의 코스튬이 MCU 특유의 감각으로 리파인된다고 해도 폭스의 엑스맨보다는 훨씬 코믹스에 가까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본받아야 할 점, 강렬한 인상을 남긴 캐릭터들. 엑스맨 실사 영화 시리즈는 인상적인 캐릭터를 아주 많이 남겼습니다. 엑스맨 캐릭터들은 원작 코믹스에서부터 아주 다채롭고 매력적인 것으로 유명한데요. 실사 영화 시리즈는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상 더 넓은 대중에게 엑스맨 캐릭터들을 각인시켜 왔습니다. 먼저 엑스맨 하면 떠오르는 울버린이 있고요. 그 외에도 진 그레이, 사이클롭스, 스톰 등의 주요 멤버들과 수많은 조역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젊은 주역들 못지않게 이들을 후원하고 지도하는 프로페서 X, 그리고 빌런인 매그니토 역시 인상 깊었는데요. 엑스맨 시리즈는 퍼스트 클래스 이후로 이 둘의 젊은 시절을 다루면서 두 캐릭터를 더 깊이 탐구해왔습니다. 이 둘의 관계를 중심으로 미스틱, 비스트 등과의 관계도 새롭게 재해석하면서 흥미로운 전개를 보여주었죠. 또 시리즈 내내 각양각색의 능력을 가진 뮤턴트들이 등장해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점, 철저히 낭비된 캐릭터들. 제가 방금 엑스맨 시리즈에는 참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문제는 정말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극 중에서 실제로 비중이 있는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엑스맨 실사 영화 시리즈는 그동안 울버린, 프로페서 X, 매그니토, 미스틱 등 일부 캐릭터에게만 비중을 몰아주고 나머지 캐릭터들은 사실상 들러리였습니다. 그리고 극 중에서 등장하는 대부분의 뮤턴트들의 경우에는 능력을 이용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뿐 캐릭터라고 할 만한 깊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갬빗, 비숍, 사일록, 주빌리, 엔젤, 데즐러 등 원작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던 수많은 캐릭터들이 영화의 모습을 비추지만 정말 모습을 비추기만 합니다. 이들은 볼거리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될 뿐 엑스맨 실사 영화 시리즈에서 조명되는 건 항상 극소수의 캐릭터에 불과했죠. 엑스맨 시리즈는 일부 캐릭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어떤 코믹스 타이틀보다도 더 다채롭고 매력적인 로스터를 자랑하지만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점이 몹시 아쉬웠네요. 또 다양한 엑스맨 멤버들만큼이나 다양한 빌런들이 존재하지만 영화의 빌런은 항상 매그니토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매그니토가 정말 강렬하고 매력적인 빌런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로키가 매력적인 빌런이라고 해서 모든 영화에 등장하지는 않는 것처럼 매그니토도 적재적소에 활용되었다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다른 빌런들도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 항상 기승전 매그니토인 엑스맨 시리즈에 약간의 피로감마저 느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캐릭터들에 집중해서 그 캐릭터들을 확실히 기억에 남을 만한 멋진 캐릭터로 만든 것 자체는 좋은데요. 그런데 20년 가까이 시리즈가 이어져 오면서 계속 같은 캐릭터들만 활용하니 좀 지겹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MCU 엑스맨은 특정 캐릭터들에게만 너무 집중하지 않고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다른 캐릭터들에게도 활약할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원작 코믹스의 다채롭고 개성 풍부한 캐릭터들을 좀 더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본받으면서도 동시에 본받지 말아야 할 점, 엑스맨 시리즈의 액션. 엑스맨 시리즈의 액션은 좋다고 해야 할지 나쁘다고 해야 할지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엑스맨의 특성상 초능력을 활용한 액션씬들이 많은데 나이트크롤러의 백악관 침투 장면은 정말 우아하게 연출되었고 그 외에도 매그니토의 탈옥 장면이나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의 퀵실버 액션씬 등 인상적인 장면이 많았죠. 기존 엑스맨 시리즈에서는 장르 전체에서 최고로 손꼽을 만한 액션 장면이 여럿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엑스맨 시리즈의 액션 같은 경우에는 다소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액션이 초능력에 의지하는 느낌이 있고 육탄전의 비중이 낮은 면이 있습니다.
물론 엑스맨 하면 울버린의 야성미 넘치는 액션이 떠오르는 것도 사실인데요. 인상 깊은 근접 격투 장면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능력 위주의 싸움이 많이 나오고 혹은 아예 자연재해급 초능력으로 액션이라기보다는 재난신 같은 장면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취향 문제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엑스맨 시리즈의 기존 액션 장면들이 굉장히 화려하긴 하지만 뭔가 합이 맞는 액션에 대한 갈망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작인 엑스맨 아포칼립스나 다크 피닉스에 와서도 이런 점은 특별히 개선되지 않았었죠. 다만 외전작, 그 중에서도 데드풀이나 로건 같은 경우에는 멋진 6탄전 액션을 보여주면서 이런 갈증을 달래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초능력 위주의 액션도 좋지만 6탄전과 섞어가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네요. MCU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액션 장면이 다소 짧았고 액션이 좀 밋밋한 영화도 있었는데 갈수록 액션이 점점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6탄전부터 원거리 전투, 초능력과 마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액션을 선보이면서 지금은 항상 멋진 액션으로 관객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는데요. MCU 엑스맨도 최근 마블 영화들처럼 멋진 액션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기존 엑스맨 시리즈도 때때로 정말 멋진 액션 장면을 보여줬지만 새로운 시리즈에서는 좀 더 짜임새 있고 균형 잘 잡힌 액션을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MCU 엑스맨이 기존 폭스 엑스맨 시리즈에서 본받아야 할 점과 본받지 말아야 할 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엑스맨 시리즈는 당시 기준으로는 충분히 멋진 슈퍼히어로 영화였고 지금 봐도 훌륭한 완성도의 작품들을 낳았지만 슈퍼히어로 장르가 발전하면서 현대 슈퍼히어로 팬들의 기준에는 다소 못 미치게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엑스맨 시리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엑스맨 시리즈가 만들어졌던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의 한계가 컸고 바뀌어가는 히어로 장르의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했던 점이 결국 최근 작품들의 저조한 흥행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메인 시리즈와 함께 진행되었던 데드풀 시리즈나 로건 같은 작품들은 큰 호응을 얻기도 했죠. 이 영화들은 엑스맨 영화라는 점보다 데드풀이나 울버린 같은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영화로서 성공한 면이 더 크지만 향후 MCU에 등장할 엑스맨도 제대로 나오기만 한다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향후 MCU에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엑스맨이기도 하고요. 현재 MCU의 인기 히어로들이 떠나면서 마블이 성공적으로 세대 교체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엑스맨 같은 경우에는 MCU에 등장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 등장만 한다면 어벤져스를 능가하는 인기를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물론 그 전에 먼저 재밌고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찾아와야겠죠. 그리고 뉴 뮤턴츠는 아직 못 봤습니다. 조만간 감상하게 되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MCU에 등장할 엑스맨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의견이 소중한 만큼 다른 분들의 의견도 소중하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는 선에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까지 와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